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장예찬 후보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예. 먼저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와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한 가지일 것이고요. 제가 대선 과정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국정과제를 다 만드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행되게끔 결자 해지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 전대의 의미 중 하나가 이제 이준석식 정치의 종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제가 청년 최고위원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준석과 장예찬의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청년 정치의 부정적인 모습들, SNS로 말꼬리 잡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준석 시대를 종말시키고 새로운 청년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년 정치 얘기하시는데 청년 선대본부 그 선거 캠프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로 청년 참모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윤 대통령과 언제부터 이런 인연 그런 걸 맺어오셨는지 또 어떤 관계를? 사실 대선 이전에 특별한 사적 인연이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방송 활동하고 또 SNS에 정치에 대해서 글 쓰는 것들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좀 눈여겨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사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일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그때 이제 검찰총장 사퇴 거의 직후에 합류해서요. 여러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경선 캠프가 꾸려지기도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도전하는 출마 선언 하시기 전부터 제가 도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6월 1일 연희동에서 오종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행보를 제가 주관하고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대선 하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하나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 저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의리. 이게 사실은 보수 정치권의 제일 부족한 부분인데 그 신의가 있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님 리더십을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을 저도 함께하면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 앞으로의 당정 관계, 만약 당 지도부에 입성하시게 되면 당정 관계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당정 일체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당정이 하나 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을 때 당도 같이 잘한 게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지고 국민 비판을 받으면 당도 당연히 회초리를 같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정 분리라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 윤 정부가 조금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질책받을 때 그때 가서 당정은 분리돼 있으니까 우리 탓 아닙니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라고 나 몰라라 할 거냐.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당도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 정부의 성패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라는 책임 정치의 의미에서 당정 일체라는 원칙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되게 아쉬워요. 사실은 민노총 문제라던가 건설 노조의 어떤 폭력 문제, 건설 현장에서 뭐 원래비 받고, 이거 사실 조폭이 삥 뜯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가 공론화시켰는데 당에서 별로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지도부였다면 지금 이제 선거를 하고 있지만 당장 건설 현장 찾아가지고 건설 크레인 노조가 삥 뜯는 현장 가서 지켜보고 말이 안 된다고 싸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뒷받침을 당에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뒷받침을 같이 하는 것도 당정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또 지금 좀 그런 부분을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당내에서 이제 뭐 친윤이다 비윤이냐 이번 전당대회 내내 또 그런 약간의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한데, 사실 후보님께서도 이철규 의원님께서 처음에 출마 선언하실 때 그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 함께 나오셔서
그러시는데 이런 친윤, 비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 탄핵당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을 겪고 예. 바로 정권 교체한 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정권이 아직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 여당 안에서 비윤이니 반윤이니 하고 뭐 자랑스럽게 나 비윤이다 반윤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친윤이라는 단어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당정일체 말한 것처럼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부가 어려워지고 국민 질책받으면 친윤이라는 타이틀 썼던 사람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런 각오가 있다는 뜻으로 이철규 의원님과 함께 출마 선언한 것이라서요. 모두가 다 친윤이 돼야지 1년도 안 된 정부 안에서 비윤이다 반윤이다 하면서 막 분열적인 언어 서로를 공격하는 언어를 막 즐기듯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없이 이번에는 네. 당원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론조사로 보면 사실 후보님께서 상당히 또 앞서 나가고 계신 그런 감사한 부분이 결과가 있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후보님만의 경쟁력, 강점이랄까 그런 비결이 있으시면 뭐 뭐라고 일단은 생각하십니까? 그 한결같이 예, 예. 이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활동해왔던 부분,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다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방송에서 말로 알려졌지만 인수위 등을 거치면서 실제로 국정과제를 만들어 본 경험, 이 실행력을 좀 높이 봐주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전투력입니다. 제가 최전방 공격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2번이나 직접 고소당할 정도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픈 구석을 콕콕 찔러주고 있고 또 우리 당 안에서 틈만 나면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 아바타들이 가장 부들부들거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완전 집단 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당원들 지지층의 신뢰와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건 뭐냐. 이제 이준석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준석을 쓰러뜨리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청년 정치의 새 장이 열린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작년 8월부터 용기 있게 나서서 이준석 잘못됐다라고 말한 유일한 청년 정치인이 저이기 때문에 그런 요즘 말로 빠꾸 없는 전투력, 그 최전방 공격수다운 공격력을 우리 지지층에서 좀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전대 투표율이 이미 모바일 투표율에서 네. 지난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했던 그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해 버렸습니다. 아직 ARS 투표 오늘 진행 중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당원들의 열망이 높은 투표율로 표출된 것 같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후보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당원의 대다수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주려고 가입한 당원들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2차 전당대회가 이제 대선 후보 선출 전대였는데 그때 투표율이 64%였어요. 엄청 높았죠. 그랬는데 그때 사실 당원들 투표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압승하면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걸 미루어 봐도 이번에 투표율 높은 게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분탕질 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이준석 아바타들 가만 안 놔두겠다. 한번 우리가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당심이 결집되고 있는 효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ARS 투표율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을 저는 55% 정도 보고 있는데요. 1차나 2차 전대 모두 ARS 투표율이 한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모바일로 46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9가 더해지면 뭐 55, 56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다음 지도부는 총선도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른데요. 네. 앞으로 또 청년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총선 전략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당이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구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칙을 선명하게 밝혀서 예. 총선 때 가서 막 주먹국으로 공천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원칙에 맞게 우리가 공천한다라는 기준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총선 앞두고는 내부에서 잡소리 덜 나오는 정당이 이겼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분열 많이 하고 뭐 총선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 국민들이 그 자체의 염증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의 공통된 기조를 가지고 총선을 끝까지 잘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정치는 거시적인 부분에서 미시적인 부분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슬로건이나 비전보다 내 삶에 와닿는 뭔가를 해주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대선 때도 보면. 근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우리 당 약세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국민의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저희가 승리했고 지방선거도 저희가 이겼는데요. 시장 선거 저희가 승리한 이후에 김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지하철 5호선 연장 발표가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기도와 수도권의 약세 지역에 우리가 여당인 점을 10분 활용해서 피부에 와닿는 맞춤 공약들을 우리가 계속 실행해 준다면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 수도권 승리를 발판으로 과반 승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지나치게 막 거대한 비전을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각 지역별 맞춤 공약을 우리가 여당답게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 가려운 부분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주느냐, 그런 TF를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 삶에 와닿는 변화를 돌려드리는 것이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야권 상황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그 분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거꾸로 분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후로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옥중공천하고도 남을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분열이 조기에 정리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권이 유일한 무기예요. 공천권이 있으니까 친명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이 쉴드를 쳐주는데, 공천권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 친명들 전부 다 반명될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들을 믿겠습니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이성민 씨가 송중기에게 내가 니를 믿는다고 생각하나? 라고 하거든요. 그 소름 돋는 대사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 안 믿을 거라고 봐요. 공천권 가지고 있으니까 공천 받으려고 충성하는 거지. 이게 정치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오든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구속이 되든 당대표 자리 공천권 안 내려놓을 게 뻔하고요. 계속 싸움만 커지겠죠. 그러면서 총선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사리판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국민의힘이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부와 하나된 목소리로 민생 챙기겠다라는 모습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 따지면 우스갯소리를 더해서 옥중공천이 아니라 해외 도피 공천도 할 사람이다. 설령 해외 도피하더라도 공천권을 안 내려놓을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뭐 비명계가 뭐라고 한들 총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한 말씀, 영상 편지 형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옥중공천이든 해외 도피 공천이든 꼭 그놈의 공천권 끝까지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한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만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쪽팔리게 그 국회 방탄으로 쓰지 말고, 이 정도 체포동의안 반란표 나왔으면 그냥 순순히 법원 가서 영장 심사 받고, 어차피 지금 혐의로 보면 남은 여생을 다 깜빵에서 보내셔야 되는데 하루라도 일찍 들어가서 적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셔서 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 적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다시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과거에 강남 화타라는 웹소설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성 연예인들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을 또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허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걸 또 이렇게 수정? 여전히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본의 아니게 염려하시는 뭐 연예인 팬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측에서 먼저 굳이 불필요한 오해 계속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뭐 수정하면 간단한데 수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와서 판권 가진 출판사 판단 존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오히려 연예인 팬덤 걱정 끼친 주요 대상자 중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본인은 현실에서 측근시켜서 성상납 의혹 무마하려고 7억 각서 쓴 양반이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염치 없는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데서 네네. 명예훼손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도 해가지고 같이 고발을 서울경찰청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팀 스피리트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자동차 동호회인데 이걸 가지고 뭐 불법 레이싱이다 뭐다 하는데요. 그 동호회 페이지에 온갖 영상이 다 올라왔지만 해외 영상도 올라오고 했지만 저나 제 차가 나오는 영상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한 영상이나 사진이 단 하나도 없고요. 저는 순수하게 친구들과 뭐 일반적인 자동차 동호회처럼 동호회 활동을 했던 것이고 불법적인 튜닝이나 이런 것도 한 게 전혀 없고요. 고소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고소 고발을 100번을 한들 1000번을 한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대 후보 측이나 특히 이준석 아바타들이 하이에나처럼 제가 정치나 이 방송 활동하기 전 10년 전에 과거 행적만 막 뒤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개혁적인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제 최근의 행보나 발언에 대해서는 그만큼 흠잡을 게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계속 하이에나 정치해라. 저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따로 경찰에서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신다? 네, 뭐 큰 관심이 없고 뭐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라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꼭 장해찬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나 대표 공약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약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뒷받침하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의명분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다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보수 진영의 청년 정치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큽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성상납 의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요. 청년 정치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말꼬리 잡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게 청년 정치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당의 원석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청년 정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이라는 하나의 잘못된 상징, 개혁을 참칭하는 구태를 우리가 이제는 쓰러뜨리고 넘어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 용도가 그를 쓰러뜨리는 데까지라면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준석을 쓰러뜨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새로운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다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저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